여기 연진이를 닮기도 임지연을 닮기도 한 여성이 제 루트를 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기 싫어 보이지? 사실 이곳은 불법 인터넷 방송 회사였고, 야, 이런 거 쓰면 뭐하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건물 살 수 있겠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지. 씨. BJ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범죄 공장형 방송국이었죠. 야, 더 흔들라고 더. 잠깐 멈춰 조질까? 조진다는 말에 바로 겉옷을 벗어야 하는 살벌한 업무 환경. 진짜 그랬어야지. 한 번만 더 삽질하다가 우리랑 라이브 찍는 거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BJ. 여기가 어디냐고요? 집은 아니고 사무실. 이래봬도 시야 확 트인 고층 빌딩에서 사는 여자랍니다. 마치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브랜드 커피숍도 있는 고급 건물. 그때 이 억텐 BJ에게 질문을 하는 박혜진을 닮은 시청자. 뜬금없이 옷의 정보를 물어보는데, 이어 되게 유명한 지하 상가에서 산 거거든. 국제 빌딩 지하 상가. 농담이에요. 마치 와달라는 듯 억텐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시간 박혜진을 닮은 형사 김무찬은 몇 개의 단서만으로 국제 빌딩을 찾아내죠. 하지만 내부 상황은 좋지 않은 듯 보였는데, 야, 저거 그냥 끌어내 저거. 아씨. 야, 딱 기다려. 내가 확 다 벗겨버린다. 빨리 사무실을 찾지 못하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를 받게 될 수도. 벗을까 말까 보일까 말까 할까. 두뇌 풀가동으로 안 벗고 살아남으려 하지만 매질이나 해야 되겠다. 씨. 결국 행동에 나선 깡패. 이렇게 생방송 중에 덩치가 들이닥치고, 그 순간 형사 김무찬의 등장. 무찬은 도착하자마자 깡패들을 무참히 다져주고 상황을 확인한 BJ는 방송을 이용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경찰이었어요. 다른 걸 보세요. 지금 이거 보는 니들 야, 너 패드립 남발한 신을 치고 너 이 새끼 IP 지금 딴다. 각오해라. 아니 갑자기 방송이 아닌 IP 추적? 사실 이 BJ의 정체는 잠복 근무를 하던 사이버 수사국 소속 경위 규현은 이곳에서 이용당하던 BJ들을 구조하기 시작하고, 끝까지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건 김무찬 팀장과의 수사 과정이었죠. 그리고 잠시 미래 이야기를 보여드리자면, 무찬과 주현은 흉악범들을 국민투표로 하늘나라로 보내는 역대급 사건을 맡게 됐는데, 무죄의 악마들 앞에 나타난 의문의 강아지 가면. 너 뭐야, 엄마? 야, 빨리 포화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남자의 죽음을 바라는 84%의 국민들. 너 뭐야? 소름 돋는 강아지 1위입니다. 그 경찰이. 이렇게 전 국민이 내린 투표 결과에 의해 저승행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이후 남자는 그토록 원하던 돈의 파묻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흉악범의 판결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 사형 투표입니다. SBS 드라마예요. 재밌겠죠?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잠시 후 상황이 딸락되고, 무찬은 사무실 내부를 뒤지며 뭔가 작전 외의 행동을 하는데,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주연. 우, 표정 예뻐라. 그런데 잠시 후 방 안에 뭐가 많던데? 뭐야? 설마 또? 휴대폰을 뺏는 팀장.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까 그거 증거 심으신 거죠? 팀장님, 절차 무시해 공갈 협박 폭행해 작전 치는 게 주특기라더니 그 정도 다 진짜였네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잡았잖아. 구했잖아. 그럼 된 거야. 일단 범죄자 잡고 피해자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무찬. 그런데 나도 들었어, 이성은. 본청 사이버 수사팀 주연. 주특기. 내부 고발. 내부 고발이 듣기인 정의사도 주연은 진작에 경계 대상이었죠. 저 개또라이. 몇 번 죽어가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주연은 바이러스가 걸린 동생의 컴퓨터를 수리해주는데, 악성 코드 범벅이 된 컴퓨터. 헐. 심해도 너무 심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전공을 살려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고쳤어? 야, 악성 코드 감염돼서 이거 좀비 PC 다 됐어. 백신 자동 실행 안 해두니까 이러지. 그런데 잠시 후 악성 코드의 원인을 분석하던 중 수상한 파일을 발견하죠.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공? 영상인가? 뭔가 비밀이 있어 보이는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를 동영상 확장자인 AVI로 바꾸자 잡았다. 파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 속에 있는 건 바로 강아지 가면? 이 세상에 죽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법은 무능하고 썩어빠진 너 같은 인간은 사방에 널렸어. 대한민국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이어서 멍멍이는 끔찍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심했어. 다 쓸어버리기로.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은 나쁘게. 그리고 카메라로 다가와 기다려. 내가 너 잡으러 간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예고 영상. 왜 동생의 컴퓨터에 이게 있을까요? 그런데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에겐 이상한 문자가 한 통씩 도착합니다. 바로 국민 사형 투표. 이 소름 돋는 문자는 전 국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발송되었으며 형사 김무찬에게도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사형 투표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나오는 글. 흉악범 백이철의 생사여탈권을 투표해야 했죠. 갑자기 나타난 이 의문의 문자로 인해 이게 뭐야? 사형 투표? 대한민국엔 전무후무한 역대급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얼마 전 나쁜 비디오를 제작해서 팔던 흉악범 백이철은 돈과 백 그리고 거대 로펌을 이용해서 1년 6개월 만에 출소를 했고 우와, 경찰이 반갑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기에 경찰이 나 직접 후회해주는 거? 피가 끓는 공분을 샀지만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네. 선진국 같아.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흉악범을 형사들은 그저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국민들은 흉악범의 감형 판결에 화가 났고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에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흉악범을 지켜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형사들마저 함께 욕을 먹고 있었는데 야, 이 개가진들아! 다시 말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뭐라고? 와 저거 봐 저거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자를 지키느라 시민을 친다 야 기가 막힌다 구속시켜 갑자기 손을 놓는 무찬. 덕분에 백이철은 신명나게 밟히게 되고 잠시 답답한 게 내려가는 소화시간입니다. 꺽. 한편 백이철이 있던 교도소에선 운 좋았지. 교수님 덕에 살아서 바깥 공기를 다 마신다. 교수님? 교도소 내에서 활동하는 교수님이라는 인물. 교수님 덕분에 백이철의 형량이 줄었던 것. 한편 한참이나 밟힌 뒤 그곳을 벗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신경을 긁습니다. 느낌 있는데 퇴직해서 갈 때 좀 찾아오든가. 이대로 보내주게 하셨던 무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짱돌 하나를 주워서 어이. 첫 번째는 페이크 다이브. 아이씨. 에이씨? 그대로 롤스시 로이스의 꼭다리를 명중시키죠. 그렇게 김무찬이 도라임을 파악한 백이철은 빠르게 도망갔는데 변호사가 전직 대법관 반성 많이 했다잖아요. 다신 그런 더러운 짓 안 할 거라고. 걔가 똥을 끊지. 김무찬의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고 출소하자마자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죽었거나 잊었거나 1년 넘게 찾는 사람 없는 애들만 내가 모은 거야. 불법 영상으로 불법적인 수요를 얻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그 빵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거냐? 아, 나 형 불안해가지고 쫄기네. 돈 냄새 풍기는 단골들이 목 베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죄의식과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자 국민 사형 투표에 타깃이 되었던 것이죠. 백이철이야. 백이철 위치 파악돼요? 형사들은 백이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분주해지고 정치인들 역시 전 국민에게 도착한 이 의문의 문자에 이거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국민 사형 투표? 한편 주민과 친구들은 와 대박. 우리 반에도 문자 받은 애들 있대. 지금 다 난리. 생사를 결정하는 투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고 다 그 문자 지우라 그래. 왜? 너 나 반 애들까지 다 똑같아. 전 국민이 동시에 같은 문자 받은 게 이상하잖아. 이거 그냥 문자가 아니야. 여론조사할 수도 있지. 이거 누른다고 진짜 죽일 것도 아닌데 유나는. 아 어쨌든 너 설마 누른 거 아니지? 언니가 난리쳐서 못 눌렀잖아. 누가 물어보면 뭐 이긴 쪽 눌렀다고 하지 뭐. 아, 이런 거에 이기고 지고가 어딨냐? 이번엔 다르지. 누가 봐도 어른 일인데. 대의라는 이름 하에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국민들은 흉악범인 백이철을 사형시키자는 것에 대부분 찬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놀고 있던 백이철의 일행 또한 투표 문자를 받게 되었고 아 뭔데 그래? 줘봐. 야 음악 꺼. 그만 끄라고 씨. 야 내도 찍어 찬성. 아 고생 직사게 하고 온 사람한테 죽어라 이씨. 그러다 진짜 사형되면. 야 내가 안 했냐? 죽였냐? 이거 다 내 돈줄 말리라고 쇼하는 거야. 갱생불가 백이철 저도 찬성합니다. 야 찬성해. 찬성. 사형. 상황의 심각성을 더 모르는 당사자. 사형. 야 사형 씨. 야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사형.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입에 잔뜩 묻히고 돈이 다 얼마야? 결국 사형당합니다. 야, 이 팀장 예상대로네. 걔가 똥을 못 끊지. 에이 미친. 손님 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인가? 말 조심 좀 합시다. 그래도 살인 사건인데. 그래도 우리가 경찰인데 죽어도 싸이가 죽었대도 사람 중에 잡아야죠. 그런데 사형이 집행된 다음 날 다시 문자가 도착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전 국민에게 투표 문자를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백이처의 사형을 집행한 건 바로 접니다. 제 말에 의심을 가질 분들을 위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로 현장 사진을 공개하는 강아지 마스크.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백이철은 죽어 마땅했으니까요. 백이철은 영상 20만 건을 유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4억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게 다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탈탈 털어보니 백이철에 숨겨진 수익이 20억 가까이 나오더군요. 자그마치 20억. 근데 이 첫 죽여도 시원찮은 작자가 감옥에 얼마나 있었죠? 고작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백이철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죄를 뉘우쳤을까요? 이어서 재생되는 영상. 그 속에는 백이철이 자백하는 모습과 함께 고토해라는 모습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가혹한 법, 자본과 권력에 기생한 비상식적인 법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 곁에서 버젓이 숨쉬며 살아가는데 소름이 끼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달 15일 30일 밤 10시 18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사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있을 사형 투표를 예고하는 강아지 마스크. 투표는 문자 발송 후 정확히 1시간 동안 반드시 5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합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판결을 받은 자, 법의 구멍을 찾아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무죄의 악마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뿐이고, 제가 여러분의 충실한 워치독이 되어 그자들을 감시하고 목덜미를 물겠습니다.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대신 사형을 집행하기에 자신이 정의라고 믿는 워치독.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방송은 종료되고 방금 받은 동영상으로 이례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온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 사형 투표에 몰리게 되고 다음에 일어날 사형 투표를 대비하기 위해 김우찬을 호출하는 본부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잖아. 믿을 데가. 여론은 대부분 국민 사형 투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기에 대놓고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검찰과 경찰 모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고 대응이 시급합니다. 특별수사본부 서둘러 꾸리시는 게 누가 맡을 건데? 범인을 잡아도 못 잡아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온 국민이 사형투표를 축제가 열린 줄 착각하고 개처럼 생긴 탈바가지 쓴 놈을 의의적으로 여기는 판인데 잡아도 욕먹고 못 잡으면 욕 처먹을 이런 일에 누구? 총 때문에 사람 있어? 다행히 이런 일에 안성맞춤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 경찰청 비공식 뒤처리반이랄까? 온갖 욕먹는 사건은 다 도맡아서 하는 김우찬의 등장. 네 생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야? 가면 쓴 인물 말대로면 보름 뒤에 투표와 살인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상이 누굴지 모르니 사전 보호를 할 수도 없고 철저히 범인 페이스에 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일어날 건 같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김우찬, 사형투표 특수본 맡아. 내가 본부장 맡고 뭐 한 3개 팀 정도로 꾸려봐. 명쾌한 분석을 가져온 김우찬에게 특수반을 꾸리게 하는데 조건을 거는 무찬. 그래서 범인 잡으면요? 뭐? 지가 배트맨이라도 된 것처럼 설치는 이런 놈들은 잡아도 못 잡아도 욕먹을 게 뻔한데 저도 뭐 먹을 게 있어야 그림을 그리죠. 하긴 네 머리가 모자라서 구리게 산 건 아닌데 말해봐. 본청 강수대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국구로 뛰면서 물고 늘어져 할 건이 있어서요. 야, 이 자식이 이거 또 사고 치겠네. 청장님,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청장님. 좋아. 그래. 좋았어. 잡기만 해. 근데 못 잡으면? 잡을 때까지 갑니다. 못 잡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김우찬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문제 경찰들만 모인 특수팀이 꾸려지게 되죠. 뇌물수수. 아씨, 용의자 폭행. 전국 경찰청에서 내놓은 인간들 다 모았어.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 천입안에 지었네. 나도 쓰레기인가? 하지만 그중 최고봉은 어마어마한 경력을 자랑하는 최고참 최진수. 만년경이다. 제일 별로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드림팀이 구성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주현. 고맙다 이 자식아. 뭐야? 없던 걸로 해. 넌 그 영상 못 본 거고
나한테 가져온 적도 없는 걸로. 며칠 전 동생의 PC에서 워치독 영상을 발견하자 냄새가 나죠. 바로 팀장에게 보고를 했었으나 제발 시키는 거는 잘 해라 좀. 일다운 일은 안 주시잖아요. 찾아서 하기 때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기껏 하는 건 강력히 지원 나가서 간호사도 됐다, 소개팅도 했다. 저 엊그제는 재미 춤만 췄거든요. 시덥지 않은 이유를 들며 주연의 말을 무시했던 팀장. 그랬던 팀장이 사건이 커지자 그 영상에서 뭐 알아낸 거라도 있냐? 먼저 봤다고 뭐 하나라도 달라졌을 것 같아? 이러고 있었죠. 지금 밝혀봐야 알고도 대충 못했단 말밖에 못 들어. 범인 추적은 빨라지겠죠. 덮으라면 좀 덮어! 야, 너 2년 전에도 이래놓고 모르겠냐? 공무원 철밥통을 유지해야 시집이라도 가지! 팀장은 주연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고 야? 이게 미쳤다! 그래 미쳤다! 지금까진 그래도 선배고 경찰이고 팀장이고 그래 존대해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은 양아치네. 뭐 야치? 경찰이란 게 자리 보존하겠다고 수사를 덮자는 게 말이 되니? 철밥통 구겨질까봐 타이밍 따진 게 경찰이야? 특채로 들어와서 경찰서 물먹은 지는 얼마 안 돼도 너 같은 보단 100배 1000배는 경찰인 거 보여줄 테니까. 어우 고데기 꺼내는 거 아니죠? 눈 짓고 잘 봐. 그렇게 주연이 향한 곳은 바로 특별수사본부. 동생 PC에서 발견한 영상을 무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엔 죽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범인이 배기철 건 터트리기 전에 테스트 삼아 배포한 시험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본 게 있거든요. 본방보다 내용은 더 격하고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다른데 근데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더라고요. 프로토타입의 영상에서 주연이 발견한 단서는 죽어마땅한 무죄의 악마가 잘도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무죄의 악마들. 딸의 살인범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죽인 사건이 있었죠. 8년 전에. 팀장님이 담당이셨고요. 그 아버지가 최후 진술 때 한 말이에요. 무죄의 악마들. 그 아버지 권석주가 범인입니다. 사적 처지를 가했던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 권석주. 그 사람의 최후 진술 당시 발언을 토대로 범인임을 추정하는데 8년 전 해당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김무찬. 총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남자 권석주. 그런 웅남이 아니 권석주를 보고 무찬은 그만해. 형이라고 부르는데 웃기 시작하는 권석주. 소름 돋는 권석주는 8년 뒤 교도소에서 교수님으로 불리고 있었죠.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에 모인 관계자분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제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변우택은 죽에 마땅한 자였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그 부모를 슬프게 한 점은 미안해도 저희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무죄의 악마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수사보다 실적에 눈이 멀어 기어이 범인을 풀어준 경찰, 그리고 그깟 종이 뭉치 법전과 선례여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든 당신들 모두 유죄야! 유죄! 공판당의 권석주는 죄를 지었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을 지칭해서 무죄의 악마라는 단어를 썼었고 개탈이 쓰는 단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무죄의 악마란 표현 예전에 들었을 때도 묘하게 귀에 걸렸거든요. 인용문은 아니고 권석주가 가장 먼저 한 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 사건 특수성 때문에 최후 진술은 관련자로만 방청이 제한됐었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다 기억하는데. 관련자만 있던 자리에 주연이 있었다? 그 2년 전에 민지영 의원이 해커를 고용해서 성관용피를 디도스 공격했어요. 증거는 다 잡았고 체포만 하면 됐는데 우리 팀장이 증거를 한 방에 싹 지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치권과 경찰은 멀수록 좋은 관계라나? 막 돌아서 언론에 다 터트리고 팀장 모가지 날리고 했는데 민지영은 빠져나가고 보좌관이 다 뒤집어 썼죠. 민지영 쫓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던데요. 그래서 알았는데 이 동영상 제가 파보려니까 저 특수본으로 차출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다시 체크할 테니까 두고 가. 팀장님! 권석주 아직 청담교도소에 있어. 단 한 번 외부인 면회한 적 없고 외부로 편지 한 장 내보낸 적 없고. 권석주를 지켜보고 있던 무찬은 근데 사형 투표? 불가능해. 권석주는 이 일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가봐. 거절합니다. 나보다 또라이는 팀원을 안 받아. 시끄러운 거 나 하나로 충분해서. 그렇게 주연의 전근객은 숲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완전히 나가린데. 아니 저는 좋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너나 나나 편했잖아. 김문천 찾아갔다며. 그건 얘기 다 끝났어. 특수부는 자리 깔자마자 주요 단서 찾았으니 좋고 나는 다른 팀에 단서 갖다 바치는 꼴통 치워서 좋고.
저 특수본갑니까? 팀장목 날리는 데는 선수니까 가서도 네 주특기 잘 살려봐. 주연을 알른이 취급하던 팀장 덕분에 다녀오겠습니다. 주연은 무사히 특수팀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특수팀이 오자마자 건석주에 대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오호, 귀 뒤에 있는 의문의 흉터. 같은 시각 건석주는 교수님으로서 법에 무지한 재소자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저 검정고시 붙었어요. 축하해요. 근데 그놈 죽었대요. 백이철. 제 손으로 콱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정말 죽었다니까 꼭 나 때문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야야, 죽어도 싼 놈 죽은 게 뭐 그 대수라고. 아니, 그 자식 저 건드리려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걸렸다고 빡쳐서는. 멈춰! 이런 날은 좋은 일만 생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각 주연은 동생의 컴퓨터에 있던 기록을 바탕으로 방문했던 PC방을 찾고 아니, 어디서 어떻게 본 거야? 여기서 그 주민이 PC랑 똑같은 악성 코드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이 중앙 서버 한 대로 전체 컴퓨터를 다 돌리는 시스템이거든. 노아드 시스템. 맞네. 미니가 아마 여기 회원일 거야. 행정구역은 달라도 학교에서 10분 거리, 학원도 가깝네. 동생 주민이 방문하던 PC방에서 이메일 주소 기록을 이용해 주민에게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게 만들었었고 뭐야? 커말못 주민은 고지곳대로 믿고 컴퓨터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줬죠. 자동 업데이트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놓는 바람에 쫙 삽시간에 이 안에 모든 PC가 좀비가 된 거지. 해킹해서 확보한 회원들 이메일 주소로 보안 알림이 갔을 거고. 근데 여기 PC들을 통해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건 없어. 히든 영상이 감지된 것도 없고. 일단 제일 먼저 시작된 IP 주소는 건졌으니까 장소부터 찾자. 그 시각 김우철은 백이철이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를 추적해 나가는데 호동규 기사님. 예, 전데요.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일 있잖아요. 사형 투표요. 그때 피해자가 배기철이라고. 맞죠? 백이철을 안다?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같더라니까. 백이철 만난 적 있습니까? 예, 그 대리기사를 불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내가 차를 태워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랬죠. 아, 자기가 지금 아무 차나 막 탈 상황이 아니랬는데. 미리 설정돼 있던 목적지에 도착하니 교수님. 갑자기 도착하는 문자 한 통. 박수. 문자의 내용대로 글로브 박스를 여자 대리비가 나왔고 돈을 확인한 기사는 그대로 퇴근을 했죠. 문자로 받았는데? 문자 보낸 사람은 누군데요? 네? 백이철은 잠들었고 그럼 문자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단 거잖아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모든 걸 세팅한 개탈일 수 있었죠. 진짜 그러네? 아니, 나는 처음에 예약받은 문자랑 번호가 같길래 그 문자에 택시 번호도 있었어요. 대포폰인지 확인해 볼게요. 선언부 하나 보낼 테니까 소재 빨리 따줘. 지금 당장. 그렇게 개탈의 정체에 한 발짝 다가갔나 싶었으나 해당 차량은 폐차가 진행 중이었죠. 한 발 늦어버린 형사들. 이거 어쩌지? 블랙박스고 뭐고 싹 다 못 쓰겠는데. 이제 유일한 희망은 IP. 악성 코드의 근원지를 역추적해서 찾은 장소는 바로 나 주소 보고 설마 싶었는데. 맞아, 여기. 흉악범 백이철의 아지트였죠. 아니, 백이철 사형 투표를 백이철 아지트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 뭐야 이거? 쫓다 보니까 여긴 걸 어쩝니까? 저기 개탈이 경유 서버로 삼아서 여기 통해 시험 방송을 내보낸 것 같더라고요. 예, 그치? 개탈. 입에 짝짝 붙네. 그리고 그 아지트에서 랜선을 연결하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접속 기록 확인됐습니다. 백이철 출소 약 한 달 전부터 여기 서버를 썼네요. 데이터는? 휘발성 데이터는 다 모았어. 이건 청에 들어가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질 않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2차 투표 당일까지 단 5일이 남게 됩니다. 너는 투표했어? 난 했지. 진짜? 너는? 주연의 동생 주민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국민 사형 투표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매달 15일 말일을 한다 그랬잖아. 야, 언제까지 투표로 사람을 죽여? 너네 무섭지도 않냐? 그것도 다 살인이다. 야, 너 백이철 때문에 딸 납치됐다고 국민 청원 올라온 거 못 봤어? 봤어. 인간이 아닌데 뭔 살인? 그래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살인이지. 그래서 너는 투표 안 할 거야? 그러게 넌. 대화에 끼어드는 훈남 담임 선생님의 등장. 쌤은 찬성? 반대? 어디다 투표하셨어요? 햄이야. 모든 선거는 비밀 투표가 원칙이라고 쌤이 가르쳐 줬는데 국민 사형 투표는 범죄자가 만들어낸 범행 도구야. 학교 측에서도 곧 무슨 말이 있을 테니까 다들 그 일로 너무 떠들지 말고. 그럼 쌤은 사형투표에 찬성 안 하신다는 거죠? 나 발상은 참신하다고 생각해. 근데 또 주목해야 할 거는
첫 투표에서 곧바로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부의 불신이 크다는 거니까. 그때 선생님은 또 투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네요. 첫 투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의 말에서 첫 투표라는 부분을 캐치한 학생. 선생님 혹시 개탈? 뭐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지훈이는 어때? 넌 사형 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니? 뭔가를 바꾸고 무너뜨리려면 뭔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중의스럽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지훈. 집중. 뭔가 나중에 큰일을 할 것 같은 지훈과 수상한 선생님. 한편 백이철 주변 인물들을 먼저 털어본 주연. 이 백이철 주변 인물부터 원한 관계를 집중 파봤는데요. 백이철이 있던 청남교도소 교도관들이 외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따본 겁니다. 백이철이 돈을 요구하는 재소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다. 이게 왜? 그 린치를 당했다는 백이철까지도 독방에서 근신을 했단 말이죠. 생각해보니 이상한 상황. 아니,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왜? 개운치가 않아. 그쵸. 여기 재소자들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은 피해자가 독방을 썼다?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백이철이 복역했던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판 깔아줄 테니까 제대로 널 뛰어보든가 그럼. 간단한 인터뷰니까 긴장하지 말고. 무죄의 악마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재소자들에게 돌직구로 무지악마들이란 단어를 물어보자. 학생이 운이 좋아서 지발로 걸어 나간 거지. 교수님이 말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거 멱 땄다. 영지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심부름이라도 좀 하면 과자도 주고 전화카드도 주고. 물론 교수님 증언이 없었으면 증명하기 힘들었겠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이름 교수님. 근데 그 교수란 사람이 대체 누구죠? 백이철이 아무튼 여기서도 속썩이더니 끝까지 시끄러워. 벼르는 사람이 좀 많았겠어? 그 시각 권석조는 교도소장과 독대를 하고 있었고, 어쨌든 권 교수 귀찮지 않게 명단에서 뺐으니까 불려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런데 상황을 보고하러 온 교도관이 그 단어를 언급하자 뭐라더라? 무죄의 악마들? 반응하는 권석주. 만난 사람마다 그 말 들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사건 관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접견을 수락하는 교수님. 소장님께서 접견은 30분만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원리한테는 오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대회비는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권석주와 면담이 시작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수자에게는 누구의 접견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매우 다급한 사안이라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이철 씨에 대해 물을 게 있다고요. 법을 매우 잘하는 권석주. 그 목적으로 온 건 맞습니다만 권석주 씨께는 다른 걸 묻고 싶네요. 그를 상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국민 사형 투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압니다. 그 투표. 여기서도 신문 정도는 읽으니까요. 무죄의 악마들. 범인이 방송으로 언급했던 그 말 최초 시작은 권석주 씨였죠. 전 범인이 권석주 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딩이 같은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 거다. 사실 이 추리는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네요. 권석주 씨가 법정에서 그 말을 할 때 들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너무 허점이 많았고, 전 그중에 사형 투표의 범인이든 관련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내가 심판하겠다. 뭐 그런 꺼림칙한 내색을 비춘 사람요. 하지만 그런 건 모르겠고 범인을 모르겠으면 피해자부터 찾아보지 그래요. 오히려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꼴이 됐죠. 다음 범행을 예고했을 정도면 이미 사형투표의 대상자를 정해두었을 거고 영웅놀이에 심취한 범인이 타겟으로 삼을 만한 상대를 그 작자의 입장에서 찾아보란 말입니다. 권석주가 오히려 수사의 방향성을 컨설팅해줍니다. 그게 누구일지 짐작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공호 하나 둘 귀방합니다. 잠시만요. 짐작 가는 사람 있죠? 그쵸? 말씀해주세요, 권석주 씨! 정말 팀장님 말대로네요. 이 모든 걸 예견하고 있던 팀장. 권석주는 선택받은 인생 전부를 내버리고 살인범이 되길 선택했어. 그때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말이 바로 무죄의 악마들인데, 그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면 난 되려 권석주가 개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을 거야. 그럼 이제 권석주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 직접 끼진 않았어도 분명히 범인은 주변인일 거야. 어떻게든 입 열어야지.
청남교도소에선 뭐라도 건졌어? 권석주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 그렇다면 민지영 의원도 빼놓지 말아야죠. 다시 언급되는 그 이름 민지영. 그 애도 권석주의 공판당일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 민지영. 그 시각 주민의 학교 선생님은 너무나 수상하게 누군가와 채팅 중이었는데 일종의 차질은 없죠. 계약대로 일 끝난 뒤에 남은 반 입금합니다. 스마트링을 찬 선생님은 어딘가 안 좋으니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자 등장하는 민지영 의원. 그러자 민수는 급하게 채팅 화면을 숨깁니다. 괜찮아? 숨 쉬어. 숨 쉬어. 엄마랑 아들인가? 과연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제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경찰 인력들은 권석주가 얘기한 대로 다음 타깃이 될 만한 범죄자들에게 미리 가 있기로 하고. 뭐 이거까지 뭐야? 이봐 그냥 총만 피하냐 칼도 피해야지. 그래봤자 범죄자 그런 거 살리겠다고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유. 10시 정각 사형투표가 시작되고 타겟이 발표되면 사이버팀에서 타겟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한 즉시 전원 공지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점 지역에 위치한 팀은 타겟에게 10분 내에 도착하세요. 투표 대상이 누구든 우리에겐 예고 살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따지며 경찰들은 출동하는데 야 사이버 피해자 위치 바로 파악되는 거지? 지난번에 몰라서 당했지만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투표 문자 발생지도 동시 추적합니다. 네. 힘이고. 네, 국민 사형 투표라는 정체모를 범죄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투표날이 되자 사람들은 묘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투표가 시행될지 안 될지 내기까지 하며 이 사건을 일종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듯 보였죠.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시민들은 카운트다운을 하며 국민 사형 투표를 기다리는데 약속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투표 대상이 누가 될지 다들 부푼 기대감으로 전화기를 꺼내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제2차 국민사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젠 잘 아시겠죠? 오늘 투표 대상은 과연 누군지 함께 보실까요? 이번 투표 대상은 엄은경. 보험 사기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범이었죠. 남편과 자동차 여행 중에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고 조수석에서 잠들었던 남편은 사망을 했는데 정작 운전을 했던 엄 여사님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거든요. 야, 기적이 따로 없네요. 타겟은 엄은경입니다. 1988년 6월 21일생. 주민등록상 기록된 주소지는 충북 청주입니다만 가장 최근에 우편물 쓰는지는 서울이야. 여기. 전 특수팀에게 타겟의 신상 명세와 주소지를 전송합니다. 신속하게 엄은경의 위치를 공유하고 공유 즉시 엄은경이 있을 만한 곳을 수색에 나섭니다.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덕에 수십억 원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가입한 지 고작 1년 만에요. 엄은경은 정말 무죄였을까요? 에이, 그럼 제가 사형투표에 올릴 리가 있나요? 엄은경은 3번의 결혼을 했고 남편들은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익사, 당뇨합병, 교통사고. 남편들이 사망할 때마다 받은 보험금은 총 20억.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받은 보험금의 총액은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개탈은 계속해서 엄은경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내보냈고 근데 엄은경이 진짜 죽어 마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또다시 결혼을 한 엄은경은 전처의 자식들을 고의로 다치게 해 보험금을 받았고 이제 4번째 남편을 죽일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찬성하십니까? 아님 반대하십니까? 망설이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수색 끝에 마주한 옥상 위의 작은 자동차. 이곳에 엄은경이 있었죠. 울고만 있는 엄은경을 대신해 문을 열려고 하자 야 가만히 있어. 만지지 마. 엄은경의 태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차 안에 뭔가가 설치된 것 같았죠. 그때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김무차는 미상의 물체의 위치를 확인한 후 거침없이 문을 엽니다. 괜찮아요. 문하고 연결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차량 내부를 확인해보니 투표 화면과 동시에 통화 중인 전화? 야, 특공대 연락해. 배체만 보느라고. 윤재야, 특공대. 근처에 군부대 없나? 공명대라도. 야 주연. 네, 말씀하세요. 엄은경 폰에 통화 중 표시가 들어와 있어. 이쪽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차량에서 밖으로 영상 송출은 없어. 폰만 켜 있는 거니까 행동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폭발물 사진 보냈는데. 설치와 해체 동시에 찾아볼게요. 설치할 때 어땠는지 좀 더 물어봐 주세요. 팀장은 주연의 지시대로 단서를 얻어내기 위해 속담을 이어가고 이어서 그녀는 현재 블루투스로 범인의 지시를 직접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협박 조건은요. 어떻게 하면 죽일 거다 이런 거.
어떤 폭탄인지. 몰라요. 그때 팀장, 이 개털이 보낸 거 봐야 되겠는데? 개탈이 전 국민에게 발송한 영상은 그래, 내가 죽였어. 그래서 뭐? 나 무죄 받았어. 한 번 쪽난 재판은 다시 같은 걸 못하는 거 몰라? 뻔뻔한 엄경의 태도가 담긴 영상. 이 영상이 공유된 순간 일단 지금 사형 확정이야. 사형에 몰표가 쏠릴 것이 분명했죠. 주변의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규모를 할 수 없는 위험물의 작동을 막아야 했고 차로 10분에 도착할 수 있는 넓은 장소 수에 강이든 공터든 폭발할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구 이 동네 잘 아는 사람 없어? 그런데 이곳은 마침 주연의 동네. 여기 너희 집 근처잖아. 어? 급하게 떠오른 곳은 단 하나. 아, 있어. 설해구 운동장. 교통상황 고려해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야, 미쳤냐? 거기 주민의 학교잖아. 유리하게 생각난 넓은 장소. 확실해? 동생이 다니는 학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확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주변 상가나 주택가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자습은 끝났을 거고 남아있는 애들은 몇 안 될 거예요. 확인하고 대피시킬게요. 상황 파악을 마친 팀장은 주연, 네. 상황실을 조단한테 넘기고 넌 서류가 현장 서포트해. 주연을 현장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터지면 난 못해. 나는 못해. 정신 차려! 살고 싶다며. 발밑에 연결된 전선 없어. 시동 걸어도 안 터진다고. 그러니까 밟아. 밟아! 목숨을 걸고 사형투표 대상과 함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팀장님, 500m 전방에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요. 이렇게 실시간 도로 통제를 하며 학교를 향해 가는데 와, 이 아줌마 진짜 악질이네. 근데 어떻게 무죄를 받았지? 이 정도면 100%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완전 찬성. 앞으로 닥칠 일도 모른 채 학생들은 여유롭게 있었는데 그때 울리는 안내방송. 긴급 방송입니다. 전 학생은 지금 즉시 하교합니다. 교내에 단 한 명도 남지 말고 전원 빠르게 귀가합니다. 빨리 가자. 교내는 순식간에 경찰 병력이 깔리게 되고 뭐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뭐야? 주민은 걱정되는 마음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때마침 도착하는 주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교수님. 전화를 안 받아. 동시에 서로에게 건 전화로 인해 계속해서 통화 중으로 뜨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두 사람. 그때 핸드폰을 떨구며 엇갈리는 두 사람. 그리고 그저 비친 저기요. 주민요. 주민을 찾아준 김지훈.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언니야말로. 근데 뭔 일로 왔어? 나 아까 경찰들 이렇게 짝깔린 거 처음 봐. 빨리 와. 빨리 와.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집에 가. 학교에서 무슨 일 왔다 그러면 이 근처에 절대 오면 안 돼. 알겠어? 왜 이래 불안하게. 언니도 같이 가. 그럼. 야, 너 네 언니 몰라? 정말 가 있어. 이렇게 주민을 무사히 택시에 태우고 한편 팀장과 엄은경은 지옥의 레이싱을 하고 있었고 엄청난 속도로 학교로 진입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운동장 정가운데 차량을 옮기는 데 성공하는데 차량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폭발에 대비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투표 결과 발표 시간. 팀장, 왜 개죽음을 하려고 그래? 전 여길 지킵니다. 혼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 사형 투표의 범인 개탈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팀장. 뭐야? 시간이 왜 이래? 이러다 나 진짜 죽어. 어떻게 좀 해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개탈에게 말을 겁니다. 거기 당신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당신 주장대로 이 여자 죄가 확실하면 그때 다시 재판 붙이면 돼. 다시 법정에 세운다. 그게 가능할까?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사형보다 다시 재판을 하자며 회유를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당신 믿으라지 않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여자랑 같이 죽으면 그때 뭐라고들 할 것 같냐? 잘 생각해봐.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 절대 혼자 가지 않아. 그러니까 폭탄 멈춰! 그때 결국 폭발하는 자동차. 팀장은 개탈을 회유하지 못했고 차 안에서 엄은경과 함께 장렬히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박혜진 닮은 저 팀장이 그렇게 죽는다고?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사형 투표 정의가 맞을까요? 그리고 개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국민 사형 투표는 12부작으로 매주 목요일 9시에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문찬 팀장 사망했단 말이야. 아직도 개탈이 옳다고 생각하니? 나 처음부터 잘하면 여기가 어딘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가본 적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 대체 잘못인 걸까요?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인데 말입니다. 다들 정신 차려. 그 자야.